합참의장님. 예. 잠깐만요. 강선용 가만히 계세요. 합참의장님, 군인들 고생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금방 군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저희 아들도 군대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군대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용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활용한 그것이 문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이 이번 내란 사태 때 활용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셔야죠. 아닙니까?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어떤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합참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그 진심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님. 예. 1948년 이래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비상계엄 2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6차례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6.25 전쟁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때 있었습니다.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예방적 계엄, 선제적 계엄이 아니었던 상황이죠. 이해하죠? 예. 그런데 비상사태가 전제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5.16 비상사태가 그 전에 있지 않았는데 만들어졌습니다. 10월 유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쿠데타로 합니다. 이해합니까? 동의합니까? 예. 그러니까 비상이 있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 동의하십니까? 그때 상황들은 다 군사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다 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여러 차례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 이때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상사태가 있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만든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상황 평가에 있어서 저는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했으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의 쿠데타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 아마 관련된 수사나 헌법기관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차관님 그 계엄을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예, 저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계엄을 발동할지 말지 이것을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국방부에서 하죠. 예, 아마 정상적인 비상계엄 절차가 준수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걸 실무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이 누굽니까? 그것은 국방부의 전 기관이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기획관리관 아닙니까? 기획관리관은 기획관리관대로 또 각 기관들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했죠. 예, 그렇게. 대통령에게 국방부에서 건의할 때 따라야 되는 편람이 있죠. 그 편람이 어떤 것을 계엄 말씀하셨죠? 실무 편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엄 업무 실무 편람이 있습니다. 예. 그 실무 편람에 따르면은 비상대책회의를 먼저 하게 돼 있는데 그 회의가 있었습니까? 예, 국방부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담당자가 계엄 소포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김용현 장관은 건의를 하면서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작성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국방부 내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은 누구의 자문을 받고 한 것이고 누가 그 포고령을 써준지 지금도 모릅니까? 예, 저희도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고 아마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국방부 내에서 이 포고문과 관련해서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건 조사가 아니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국방부 내에서는 작성한 사람 없습니다. 네, 박한수 육참총장님. 네. 네. 포고문 발령할 때
본인 명의로 발령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발령할 때 이 보고문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다고 그랬죠. 네. 이 보고문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장관님께서 주셨습니다. 장관이 직접 줬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고 김용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 김용현 장관은 타이핑을 못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이핑 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예. 누가 이 실무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마 뭐 수사기관이 확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보고문을 작성해가지고 계엄사령관에 줬는데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저는 제가 관련된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국방부의 국방부 장관만 머리 자르기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합참의장님, 예. 안가 모임에 간 적 있죠? 다시 안가 말씀. 모임에 간 적 있죠? 간 적 없습니다. 2번 간 적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12월 3일 이전에 2번 간 적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관저에 간 적 있죠? 관저라는 것은 행사 때도 갑니다. 11월 29일과 23년 11월 29일과 23년 12월 22일 두 차례 가지 않았습니까? 11월 29일 한번 가고 네, 공식 거기에서 계엄이나 비상 조치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군 통수권은 군령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군령권은 군 통수권자가 가지고 있으며 그 행사할 때는 장관에 의해서 행사가 됩니다. 군 통수권을 가지고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엄 사령관이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 지정된 장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 장성으로. 군령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은 계엄 사령관이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 됐잖아요. 그 전에 전두환 때는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군령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령권이 지금 육군 참의장에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 참모총장이 군령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참모총장이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참모총장을 패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엄을 시행한다면은 계엄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합참에서 연서 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예? 또 가셔야 되겠어요?